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서윤지는 출발 전날 밤 캐리어를 열어둔 채 작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다. 오랫동안 머릿속에만 담아두었던 버킷리스트를 적어둔 노트였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 번쯤 온전히 나를 위한 혼자 여행하기.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가만히 짚었다. 결혼 후 10년 동안 윤지는 단 한 번도 혼자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다.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간 적도 있었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어디까지나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었다. 이번 여행은 달랐다.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 며칠 전 윤지는 남편 이도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이번에 혼자 여행 다녀오려고 해. 그녀의 말에 도훈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깜빡여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는 듯한 표정. 혼자서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거야. 꼭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결심이 섰어. 어디로 가려고? 아직 정확한 장소는 정하지 않았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 잠시 말없이 윤진을 바라보던 도훈은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재미있게 보내. 윤지는 남편이 쉽게 허락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혹시라도 걱정하거나 반대할 줄 알았지만 도훈은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나를 믿어주는 거겠지. 그의 이해심에 감사를 느끼면서도 윤진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스쳤다. 그렇게 그녀의 첫 혼자 여행이 시작되었다. 출발 당일 윤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은 낯설지 않았다. 이전에도 수없이 비행기를 탔지만 이번만큼은 특별했다. 진짜 혼자네. 기분이 묘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떠나는 단독 여행. 도훈 없이, 친구 없이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서 비행기를 기다렸다. 주변을 둘러보니 연인들, 가족 단위, 여행객, 친구들끼리 떠나는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윤지는 다시 한번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이게 진짜 내가 원했던 걸까? 순간적인 불안감이 스쳤지만 이내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래, 이건 내 오랜 꿈이었어. 나 자신을 위한 여행.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윤지는 생각했다. 이 여행이 내 삶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 도착한 도시는 생각보다 더 활기찼다. 윤지는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하며 낯선 풍경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거리에는 여행객들이 가득했다. 숙소에 도착한 윤지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아, 드디어 도착했다. 가방을 열고 옷을 정리한 후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고 거리는 한산하면서도 여유로웠다. 진짜 혼자네. 그녀는 잠시 그 생각에 잠겼다. 지금 이 순간 남편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오롯이 그녀 혼자였다. 이게 자유라는 건가? 그 감각이 신선하면서도 약간은 두려웠다. 하지만 윤지는 그 두려움조차도 즐겨보기로 했다. 둘째 날 아침 윤지는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꺼내 여행 계획을 적으며 한 모금씩 커피를 마셨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들어왔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윤진 씨. 놀라서 고개를 든 그녀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눈앞에는 남편의 친구 강민석이 서 있었다. 민석 씨, 이곳에서 그를 만날 줄이야. 와,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이야. 여행 중이에요? 응, 혼자 여행 중이에요. 그런데 민석 씨도? 나도요. 그냥 쉬고 싶어서 잠깐 떠나봤어요. 둘은 당황한 듯 웃었다.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넓은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다니. 그러게요. 이런 걸 운명이라고 해야 하나. 민석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윤진도 피식 웃으며 맞장구 쳤다. 운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연 아닐까요? 뭐, 우연이라도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서로 아는 사람이 낯선 곳에서 만난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 그의 말에 윤진도 다시금 이 상황을 떠올렸다. 낯선 여행지에서 아는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어쩌면
이 만남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그녀의 여행을 이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윤지는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여행을 떠난 지 이틀째, 아직은 혼자만의 시간이 익숙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다. 어제 저녁 뜻밖의 만남 덕분이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화면이 달아지며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침 드셨어요? 근처인데 같이 가볼래요? 윤지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어제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며 여행 계획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윤진 씨는 어디 가볼 거예요? 사실 계획을 세우진 않았어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보려고요. 나도 비슷해요. 딱히 정해놓은 일정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한 번쯤 같이 다녀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이렇게 다시 만나기로 한 것을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서로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윤지는 약속 장소로 걸어가며 문득 혼자보다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낯선 곳에서 만난 아는 사람, 그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이었지만 어쩌면 이런 만남도 여행의 묘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자 민석이 그녀를 발견하고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자연스럽게 함께 걸으며 오늘의 목적지를 정했다. 어제 못 갔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가보는 건 어때요? 좋아요. 어차피 오늘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였으니까. 민석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오늘도 가이드 해드릴까요? 가이드는 무슨, 그냥 같이 걸으면 되죠. 그렇게 두 사람의 여행은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형태로 흘러갔다. 골목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시장이 펼쳐졌다. 형형색색의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허기를 자극했다. 이런 곳이 있었네요. 윤진이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게 여행의 묘미죠. 계획 없이 걷다가 예상치 못한 곳을 발견하는 거. 그의 말에 윤진은 피식 웃었다. 둘은 시장을 구경하며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기념품 가게에도 들렀다. 윤진은 손으로 조그만 장신구를 만지작거렸다. 예쁘네요. 마음에 들면 사요. 여행 기념으로. 그럴까요? 고민하던 윤진은 결국 작은 팔찌를 골랐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민석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이제 그 팔찌 볼 때마다 여기서 나랑 같이 있던 거 생각날걸요? 윤진은 가볍게 웃으며 답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의 말이 묘하게 머릿속에 남았다. 저녁이 되자 해변 근처에 있는 작은 바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기로 했다. 처음에는 혼자 다니는 게 좋았는데 이렇게 같이 다니니까 더 재미있어요. 윤진이 솔직하게 말했다. 민석은 술잔을 기울이며 가볍게 웃었다. 그러니까요. 사실 나도 혼자 조용히 여행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외롭더라고요. 외로워서 온 거예요? 뭐 그런 셈이죠. 가끔은 익숙한 사람보다 낯선 사람과 있는 게 더 편할 때가 있잖아요. 윤지는 그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낯선 사람보다 편한 익숙한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그녀는 갑자기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여행 끝나고 돌아가면 다시 원래대로겠죠. 당연하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윤지는 왠지 모르게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둘 사이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창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윤지는 숙소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여행을 떠난 지 3일째, 그녀는 이곳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처음엔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했지만 민석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혼자라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동행하는 관계가 되었다. 아침을 먹고 숙소를 나섰을 때 민석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도 같이 다녀볼까요? 윤지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이제는 둘이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약속 장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제 이야기하던 관광지를 찾아갔다. 여기 분위기 좋네요. 윤진이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거리에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과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진 찍어줄까요?
민석이 가볍게 카메라를 들어 보였다. 윤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한 장만 찰칵. 윤지는 민석이 찍어준 사진을 보며 피식 웃었다. 생각보다 잘 찍는데요. 생각보다요? 원래 잘 찍습니다. 농담 섞인 말이 오가며 분위기가 더욱 편안해졌다. 그들은 거리를 걸으며 소소한 대화를 이어갔다. 가벼운 농담도 하고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여행 계획을 다시 세우기도 했다. 점심을 먹으며 윤지는 말했다.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니까 너무 좋다.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보다 둘이 더 재미있네. 그 순간 윤지는 자신이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석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둘은 해변으로 향했다. 노을이 수평선을 따라 번지고 있었다. 윤지는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으며 바닷바람을 즐겼다. 이런 순간이 참 좋네요. 그러게요. 그냥 걸어도 좋고 아무 말 안 해도 좋은 시간. 둘 사이에는 가벼운 여유가 감돌았다. 그러던 중 윤지는 민석이 자신의 손목을 살짝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조심해요. 물 올라오겠어요. 윤지는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는 거리감조차 사라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다. 윤진과 민석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작은 루프탑 바에 앉아 있었다. 고즈넉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서 그들은 여행지의 밤 공기를 느끼며 가볍게 술잔을 기울였다. 이런 여행 정말 오랜만이네요. 윤진이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혼자 여행이요? 아니요. 이런 여유로운 여행 자체가요. 그녀는 와인잔을 손끝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결혼하고 나서는 여행을 가도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했어요. 숙소, 식사, 일정 하나하나 신경 써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걸어 다니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너무 좋아요. 민석은 윤진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진 씨,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자유롭고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윤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다. 그냥 오랜만에 저 자신을 찾은 느낌이에요. 민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예전에는 이렇게 대화할 일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게요. 항상 도훈 씨 친구로만 봤지 따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거의 없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네요. 그러게요. 윤지는 순간적으로 스스로를 의식했다. 너무 자연스러웠다. 어쩌면 너무 편했다.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이렇게 함께 있어도 괜찮은 걸까? 그녀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우린 그냥 좋은 친구잖아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듯 말했다. 하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윤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이 묘하게 깊어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윤진은 괜히 손끝으로 잔을 만지작거렸다. 내일은 어디 가볼까요?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민석은 그녀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다. 윤진 씨, 그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솔직히 나한테 조금이라도 흔들린 적 있어요? 그 순간 윤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농담처럼 들을 수도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다. 윤진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그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윤진은 심호흡을 하며 칙하게 웃어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우린 그냥 친구예요. 그녀는 확실하게 선을 그으려 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그날 밤 윤진은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창문을 열어두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조금이라도 흔들린 적 있냐고.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윤진은 자신도 모르게 당황했다. 그리고 그게 이상했다. 민석과 함께 있는 것이 편했다. 즐거웠다. 어쩌면 여행 중이라서 그런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만약 이 감정이 여행이 끝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린 그냥 친구야.
하지만 그 다짐이 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윤지는 깊은 밤 창문을 열어 바깥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고 거리는 늦은 시간에도 조용히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채워져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석이 던진 질문이 자꾸만 떠올랐다. 솔직히 나한테 조금이라도 흔들린 적 있어요? 그 순간 느꼈던 심장의 떨림, 그리고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던 그 다짐. 우린 그냥 친구야. 그렇게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녀는 창가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그런 그녀를 뒤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다. 잠 안 와요? 놀라서 고개를 돌리자 민석이 숙소 테라스에 기대어 서 있었다. 윤지는 마른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잠이 안 와서요. 민석은 조용히 그녀 옆으로 다가와 섰다. 말없이 함께 서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생각이 많아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순간이 편안하면서도 어딘가 위험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윤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민석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둘 사이엔 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떠다니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뭐가요? 이렇게 조용한데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도 있구나 싶어서요. 윤지는 가볍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 않았다. 민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윤진 씨, 네, 이제 그만해도 돼요. 뭐려? 애써 부정하는 거요. 그의 말에 윤지는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의 손이 천천히 그녀의 손 위로 얹혔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러면 안 돼. 머리로는 수없이 외쳤다. 하지만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누군가 먼저 다가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숨결이 가까워졌고 시선이 얽혔으며 손끝이 닿았다. 그리고 멈출 수 없었다. 이러면 안 돼. 윤지는 마지막 순간 스스로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떨렸다. 그녀를 바라보던 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멈출까요?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품 안에 끌어안고 있었다. 윤지는 그 순간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흘러들어왔다. 윤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순간 옆에 있는 민석을 보며 숨이 멎었다. 이불 속에서 그녀를 감싸 안고 있는 그의 체온이 그대로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걸 이제야 실감했다. 창가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들었다. 윤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눈을 떴다. 그리고 그 순간 옆에 누워있는 민석을 보았다. 현실이었다. 꿈이 아니었다. 그녀는 숨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일어났다. 침대 너머로 보이는 창밖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우린 선을 넘고 말았어.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후회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일어났어요? 뒤에서 들려온 낮은 목소리. 윤지는 몸을 움찔하며 돌아보았다. 민석이 베개의 한쪽 팔을 괴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어쩌면 어제보다 더 깊어 보였다. 네, 그녀는 마른 입술을 핥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제 일은 실수였어요 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우리 이러면 안 돼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조식을 마친 후 윤지는 고민 끝에 항공편 변경을 검색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이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다.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민석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더 오래 붙잡고 싶었다. 연장할 생각이에요? 민석이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물었다. 윤지는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냥 며칠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웃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어떤 여행이 10일로 늘어났다. 저녁이 되어 윤지는 남편 도훈과 통화했다. 핸드폰을 들고 숙소 테라스로 나가면서도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난 지금 거짓말을 하려 하고 있어. 통화가 연결되자 도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여행은 어때?
즐겁게 지내고 있어. 윤지는 목소리를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하려 노력했다. 응, 너무 좋아.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 오려고. 정말 얼마나 더 있을 건데? 5일 정도? 오, 엄청 즐겁나 보네. 그래, 잘 지내고 와. 나도 일하느라 정신없으니까 걱정 말고. 도훈은 그녀의 결정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응, 고마워. 그녀는 통화를 끝내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다. 난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 남편에게 자신이 민석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날수록 윤지는 점점 두 개의 감정 속에서 흔들렸다. 죄책감,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감각.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요. 민석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건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거예요. 하지만 윤지는 그 말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여행은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스며들었다. 윤지는 민석과 함께 숙소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거리에는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니고 있었고 햇살은 부드럽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다.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하루는 일정한 패턴을 따랐다. 낮에는 여행을 함께하며 평범한 관광객처럼, 밤에는 함께하며 더 깊이 서로를 탐닉하는 연인처럼. 그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또 다른 세계였다. 윤진과 민석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거리 곳곳을 돌아다녔다. 이런 여행도 괜찮네요. 윤진이 손끝으로 작은 기념품을 만지며 말했다. 민석이 장난스럽게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떤 여행요? 그냥 평범한 연인처럼 다니는 여행. 그녀는 말을 마친 후 살짝 당황했다. 하지만 민석은 별다른 반응 없이 미소만 지었다. 우리가 평범한 연인처럼 보이나 보네요. 그의 말에 윤지는 피식 웃었다. 그러게요. 누가 보면 그냥 여행 온 커플이라고 생각하겠죠. 그 순간 윤진의 가슴 한편이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먹먹해졌다. 정말 이대로 평범한 연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숙소로 돌아온 윤지는 천천히 샤워를 마친 뒤 침대에 누웠다. 민석은 창가에 기대어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렇게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그가 문득 속삭였다. 윤지는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러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아무런 죄책감도 걱정도 없이. 하지만 시간이 멈출 리 없다는 걸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민석이 천천히 다가와 그녀 곁에 앉았다.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윤진 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질문에 윤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윤진은 민석보다 먼저 깨어났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이제 곧 이 여행이 끝난다. 그녀는 그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두려웠다. 이 여행이 끝나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다시는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뺨을 스쳤다. 그 순간 민석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저녁이 되자 윤지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한참을 망설였다. 남편 도훈과 통화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는 그와의 대화가 점점 어려워졌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 남편과 대화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거렸다. 혹시 내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면 어쩌지? 손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 윤진아. 잘 지내고 있어. 도훈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순간 윤진은 작은 이상함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들렸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여긴 오늘도 날씨가 좋아.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요즘 목소리가 좀 다르네. 너무 피곤한 거 아냐? 그 말에 윤지는 손끝이 순간 얼어붙었다. 내 목소리가 달라? 윤지는 일부러 가벼운 웃음을 섞어 말했다. 응, 그냥 느낌이 그래. 여행을 오래 해서 그런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낮에 많이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도훈의 감각은 예리했다.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밥 잘 챙겨 먹고 있고. 당연하지. 여기 맛있는 거 많아. 잘 먹고 다녀. 다행이네. 근데 도훈이 다시 말을 멈췄다. 요즘 통화할 때마다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윤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설마 눈치챘어. 그녀는 서둘러 말을 돌렸다. 아니야, 여보. 그냥 여행하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봐. 그래. 도훈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녀는 서둘러 화제를 바꿨다. 당신은 어때? 일은 바빠. 응, 정신없어. 그래도 내가 잘 지내고 있다니까 다행이다. 도훈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여보, 그런데 나 오늘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 넌 내 앞에 있었는데 내 얼굴이 계속 변하는 거야. 웃고 있다가 갑자기 슬퍼지고 그러다 다시 웃고 근데 내가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었어. 윤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그냥 꿈이잖아. 그럴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다. 마치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는 듯한. 통화를 끝낸 후 도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이 한숨을 쉬었다. 분명 윤지는 평소와 같은 말을 했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요즘 목소리가 좀 다르네? 그 말이 떠올랐다. 평소와 다르다. 하지만 뭐가 다른 걸까? 그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윤지는 언제나 솔직한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가 알기로는 그랬다. 조금 더 있다가 돌아갈게. 며칠 전 윤진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왜 굳이 일정을 늘린 걸까? 여행이 너무 좋아서.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것만일까? 도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불안해졌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창가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다. 윤지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벌써 열흘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곧 돌아가야 해. 머릿속으로 되뇌었지만 가슴은 답답했다. 민석은 옆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밤새 그녀를 감싸 안았던 온기가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다.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날 아침 민석과 윤지는 함께 조식을 먹었다.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었지만 둘 다 무언가를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조용한 식사가 끝나고 둘은 숙소 근처의 작은 공원을 걸었다. 따뜻한 햇살이 머리 위로 내리쬐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늘했다. 이제 곧 가야 하네요. 윤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게요. 민석은 짧게 대답했다. 둘 다 알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그 말을 이제는 해야 할 순간이었다. 숙소로 돌아온 후 민석은 조용히 가방을 정리하던 윤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민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이대로 끝나는 거야? 그녀의 손이 멈췄다. 윤진은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민석 씨. 그녀는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다음 말을 쉽게 이어가지 못했다. 그가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말해줘요, 윤진 씨. 윤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끝나야 해. 그렇게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우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 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윤진 씨 마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날카로웠다. 그래야 해. 윤진은 다시 한 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일부러 단호하게 말했다. 이 감정을 지우기 위해. 하지만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민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 속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알겠어요. 그는 짧게 대답했다. 그러나 윤지는 그 대답이 정말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민석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윤진과 민석은 숙소 창가에 앉아 와인을 나누었다. 이렇게 여행이 끝나는 게 아쉽긴 하네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다.
윤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여행은 원래 끝이 있어야 더 특별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끝이 있어야 더 특별한 건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와인잔을 기울이며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하지만 민석은 알고 있었다. 이 여행이 끝나도 이 감정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윤진도 알고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비행기가 착륙하고 윤진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공항의 익숙한 공기가 폐부를 가득 채웠다.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해.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공항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 여행을 떠나기 전과 지금은 분명히 달랐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민석과 함께했던 시간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남편 도훈 앞에서는 완벽하게 평온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녀는 다시 아내의 얼굴을 해야 했다. 완벽하게. 집으로 돌아오자 도훈이 화난 얼굴로 윤진을 맞이했다. 여보, 드디어 왔네. 피곤하지 않아?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내려놓았다. 괜찮아. 그래도 비행기 타느라 좀 피곤하긴 하네. 도훈이 그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여행은 어땠어? 그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정말 좋았어. 혼자 여행하는 게 처음이라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자유롭고 편했어. 도훈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다. 마치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는 것처럼. 그날 밤 도훈은 소파에 앉아 윤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근데 너 뭔가 좀 달라졌어. 윤진은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내가 뭐랄까 예전이랑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 그녀는 애써 웃으며 물었다. 여행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조금 자유로워진 느낌이려나? 그런 걸까? 도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윤진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괜히 더 많은 말을 하면 오히려 이상한 낌새를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도훈은 쉽게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감각은 예리했다. 도훈은 밤새 잠을 설쳤다. 윤진이 돌아온 후 그녀에게서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히 무언가가 달라졌다. 그냥 여행을 다녀와서 그런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윤진이 여행을 떠나기 전의 모습을 떠올렸다. 분명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보였다. 하지만 그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했다. 그런데 그는 문득 한 가지 떠올랐다. 혹시 윤진이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도훈은 책상 위에 놓인 윤진의 휴대폰을 흘깃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가끔씩 멍한 표정을 짓거나 핸드폰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지곤 했다. 뭔가 이상해. 처음에는 여행 후유증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어젯밤에도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물었다. 무슨 생각해? 그냥 여행이 끝나서 아쉬운가 봐. 윤진은 애써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리만큼 낯설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테이블 위에 올려진 그녀의 휴대폰을 가만히 집어들었다. 혹시 그의 손끝이 화면을 넘기며 윤진의 여행 사진들을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사진 속 윤진은 여느 때처럼 밝게 웃고 있었다. 길거리의 풍경, 음식 사진, 해변에서 찍은 셀카. 그런데 도훈의 손이 화면을 넘기던 순간 그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다. 윤진이 저녁 노을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도훈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다. 그 그림자는 분명 한 남자의 실루엣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건 민석이야. 도훈은 사진을 다시 확대해서 보았다. 어두운 그림자였지만 그 실루엣은 너무도 익숙했다. 넓은 어깨, 키, 그리고 옆으로 살짝 기울어진 자세. 이건 민석이야.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설마.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그는 윤진이 여행을 떠나기 전부터 민석과 별다른 접점이 없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혹시 그녀는 민석과 함께 있었던 걸까?
도훈은 곧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뒤 민석이 전화를 받았다. 도훈아, 웬일이야? 도훈은 차갑게 말했다. 어디야? 그냥 집인데 왜? 너 윤진이 여행 갔을 때 어디 있었어?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정적이 흘렀다. 민석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거칠어졌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사진을 봤어. 윤진이랑 같이 있었지. 야,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여행 다녔다니까. 민석은 급히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도훈은 순간적으로 주먹을 쥐었다. 정말이야? 당연하지. 왜 그래, 갑자기?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도훈은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민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화를 마친 후 도훈은 가만히 서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민석은 거짓말을 했다. 너무도 명백했다. 그의 평소 말투라면 내가 윤진이랑 장난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말을 돌렸고 지나치게 당황했다. 도훈은 눈을 감았다. 윤진과 민석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이제 감이 아닌 확신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다. 윤진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도훈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켠 채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그는 일을 하면서도 간간히 농담을 던지거나 피곤하면 하품을 하며 윤진에게 기댔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단 한 번도 윤진을 바라보지 않았다.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는 그의 옆모습에는 차가운 기류가 감돌았다. 윤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뭔가 변하고 있어.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도훈이 더 이상 자신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것을. 윤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왜 그래? 요즘 너무 말이 없네. 도훈은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나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그는 짧게 대답했다. 윤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다. 그의 태도가 바뀌었다. 예전 같았으면 무슨 말이야? 나 원래 말 없는 스타일인데 장난스럽게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뭘 알고 있는 걸까? 윤진은 속으로 되뇌며 손끝을 꽉 쥐었다. 그날 밤 윤진은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여러 번 가도 그는 쉽게 받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해졌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불안했다. 왜 이제 받아? 미안.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회사 일. 요즘 갑자기 그렇게 바빠졌어.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진은 답답함을 느꼈다. 그도 변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틈만 나면 윤진에게 연락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점점 거리를 두려는 것이 느껴졌다. 그도 불안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진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도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여보, 나한테 뭔가 할 말 없어. 도훈은 천천히 눈을 들었다. 그 순간 윤진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다. 아니, 별로. 그는 다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가 너무도 명확했다. 그는 뭔가를 알고 있다. 하지만 직접 말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스스로 말하기를. 윤진은 손끝을 움켜쥐었다. 그래. 그녀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관계는 곧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일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도훈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의 휴대폰과 윤진의 여행 사진이 놓여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눈빛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왔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윤진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윤진이 멈춰섰다. 그녀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다. 도훈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우리 할 얘기 좀 하자. 그 순간 윤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윤지는 도훈의 맞은편에 앉았다. 무슨 얘긴데? 너 여행할 때 민석이랑 있었지?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확신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윤지는 침착하게 되물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도훈은 그녀의 앞에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여기 내가 찍은 사진이야. 사진 속 윤진의 옆으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또 하나의 그림자. 이거 민석이지? 윤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처음엔 그냥 우연히 같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어. 도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근데 여행 기간을 늘린 것도,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던 것도 다 이 때문이었어. 윤지는 숨을 삼켰다.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아. 도훈의 손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나 여행 중에 민석이랑 있었어. 그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를 속일 수도 없었다. 처음엔 우연이었어. 정말. 그곳에서 민석을 만났고 그냥 같이 다녔어. 그게 전부였어. 그게 전부였어. 도훈이 조용히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이 윤진을 더욱 숨 막히게 만들었다. 그럼 너랑 민석 그 이상은 없었어. 윤진은 도훈의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그 순간 도훈은 모든 걸 이해했다. 그녀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언제부터야?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여행 둘째 날부터. 그래서 여행을 연장한 거야? 윤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순간 도훈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는 분노에 차오르고 있었지만 자신을 억누르고 있었다. 지금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는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윤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도훈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건 오롯이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걸. 몰라.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 도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내가 정할게. 윤지는 숨을 삼켰다. 넌 아무 말 하지 말고 내 결정에 따르기만 해.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윤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도훈과의 대화가 끝난 후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혼자가 되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생각했다. 모든 것이 밝혀졌고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고 민석이 전화를 받았다. 윤진 씨.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린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민석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해. 그 순간 윤진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우리 이제 끝내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너도 알고 있잖아.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없다는 걸. 그녀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까지 말할 줄 몰랐다. 너도 내가 필요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잠시 망설였다.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해. 그 순간 윤진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단순히 이 관계를 즐겼던 것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민석에게는 그저 끝나야 하는 이야기였을 뿐이었다. 전화를 끊고 윤진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다. 도훈과의 신뢰는 깨졌다. 민석은 관계를 끝내려 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까? 이제 도훈과 계속 함께할 수도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민석도 그녀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이제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었다. 사랑을 따라갈 것인가? 가정을 지킬 것인가? 하지만 그녀는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선택은 이제 곧 결정될 것이었다. 윤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방 안은 어두웠다. 불이 꺼진 채 오직 창밖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도훈이 누워 있었지만 그는 등을 돌리고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도훈은 잠들기 전 그녀를 꼭 안아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말일까? 며칠 전 도훈과 마주 앉아 있을 때였다. 윤지는 울면서 말했다. 우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하지만 도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배신감, 실망, 슬픔, 그리고 희미한 연민. 그는 오래도록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혼은 하지 않겠지만 우린 예전 같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윤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가정을 깨는 건 원하지 않아. 그래서 그냥 같이 살아갈 거야. 단지 예전과는 다르게. 그녀는 그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가 떠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걸. 시간이 흘러도 도훈은 더 이상 그녀에게 예전처럼 다가오지 않았다. 아침이면 잘 잤어. 묻던 인사가 사라졌다. 저녁이면 함께 나누던 소소한 이야기들이 사라졌다.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여전히 남편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넌 계속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속으로 묻고 또 물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었다. 윤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한참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무런 내용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녀는 모든 걸 잃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곁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외로웠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결말일까? 아니면 단순히 그녀가 선택한 결과일 뿐일까? 그녀는 끝내 답을 찾지 못했다. 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도시는 밤 공기에 잠겨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좁은 골목길. 주인공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도 긴 하루였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저 집에 가서 씻고 침대에 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걸음을 옮기던 중 어딘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보통이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묘하게 느껴지는 이질적인 기운이 주인공의 발을 붙잡았다. 그 순간 길 한쪽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밤이면 이런 풍경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술에 취해 잠들었다기엔 자세가 너무 어색했다. 몸이 웅크려져 있었고 한쪽 팔은 바닥에 축 늘어진 채로 보였다. 설마. 순간적으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주변에 흩어진 소지품들이 보였다. 가방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지갑도 휴대전화도 없었다. 가방끈은 살짝 뜯어져 있었고 뭔가 강제로 낚아채 간 흔적이 느껴졌다. 주인공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거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닌데. 자세히 보니 여성의 얼굴이 창백했다.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하얗고 입술은 조금 말라 있었다. 괜찮으세요?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몸을 살짝 흔들어 보았다.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그제야 아주 미세하게 그녀의 몸이 반응했다. 긴 속눈썹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러더니 천천히 눈이 떠졌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가 힘겹게 중얼거렸다. 퍽치기를 당했어요.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퍽치기? 누군가 그녀를 공격한 건가? 누가? 언제요? 본능적으로 물었지만 그녀는 힘이 빠진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주인공은 당황했다. 방금까지 겨우 정신 차렸는데 또 기절하는 거 아니야?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머릿속으로 다양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병원부터 가야 하나?
하지만 지금 그녀의 상태로 볼 때 우선 더 큰 부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급선무였다. 혹시 어디 다치셨나요? 그녀는 눈을 살짝 떴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다. 많이 놀란 것 같다. 충격이 커서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걸 수도 있어. 주인공은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기운이 없는 상태였다. 순간적으로 그녀의 얼굴이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아니, 착각인가? 이름도 모르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주인공은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을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부축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다. 엄청 놀랐겠지. 강도를 당했다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주인공은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며 결심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먼저다.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네. 뒤에서 갑자기 그녀는 기억을 더듬는 듯 말을 이었다. 어깨를 잡더니 가방을 낚아채 갔어요. 넘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주인공은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대체 어떤 놈이 이런 짓을 한 거야? 순간적으로 화가 났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녀의 상태였다.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그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막상 몸을 움직이려 하자 한쪽 다리가 살짝 휘청거렸다. 다리도 다치셨어요? 그녀는 작게 신음하며 말했다.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혔어요. 주인공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두면 절대 안 되겠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그의 손을 잡았다. 주인공은 그녀를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천천히 가요.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속삭였다. 감사해요. 그 한마디에 주인공의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이 사람 뭔가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부축하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이제 이 여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여자가 단순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만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걸. 그는 아직 전혀 모른 채였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다. 형광등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 보였고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다.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그녀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의료진의 질문에도 간결하게만 대답했다. 주인공은 병원 한쪽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처음 본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손목에 감긴 붕대를 바라보았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고 가벼운 타박상이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당분간은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퍽치기 같은 사건을 겪으면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클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는 듯 했다.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때 주인공과 그녀의 눈이 마주쳤다.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인공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다. 뭐지? 그녀는 단순히 감사의 인사를 전했을 뿐인데 왜인지 이상한 감정이 스쳤다. 다행이에요. 심한 부상이 아니라서요. 주인공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은 복잡했다. 이제 뭐라고 해야 하지?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가야 하는 건가? 아니면 좀 더 그녀를 도와줘야 할까?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주인공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혼자 계셨던 거예요? 그녀는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랜만에 혼자 저녁을 먹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 올려진 붕대 감긴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런 일이 일어났죠.
주인공은 그녀를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오랜만에 혼자 저녁을 먹고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가족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작게 웃었다. 혼자 산 지 오래됐어요. 그 말의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아, 그러시군요. 괜히 묻지 말 걸 그랬나 싶었다. 불편한 질문이었으면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다들 그런 반응이죠. 제가 혼자라고 하면. 잠시 정적이 흘렀다. 주인공은 문득 그녀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녀.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에서 홀로 겪어야 했던 두려움. 그런데도 지금 그녀는 최대한 태연하게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 사람 정말 오랫동안 혼자였을지도 몰라. 그럼 가족들은 다 멀리 계신 건가요?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들은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조금 안심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고 곧바로 알았다. 아들과도 잘 연락이 안 되는 건가?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다 큰 어른이라 각자 바쁘니까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히 무언가 씁쓸한 감정이 배어 있었다.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병원 복도 너머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오랜만에 누군가랑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인공의 가슴이 순간적으로 두근거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평범한 말이었다. 하지만 묘하게 그 말이 신경 쓰였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심장이 뛰지? 처음 만난 사람이다.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여자다. 그런데도 왠지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주인공은 애써 정신을 차리려고 했다. 혹시 퇴원하시면 바로 혼자 집에 가실 건가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혼자 사는데 집에 가야죠. 그녀는 태연한 척했지만 주인공은 어쩐지 그녀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사실 이런 부탁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저녁 함께 식사하실래요?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아. 그녀는 머뭇거리며 덧붙였다.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요. 순간 주인공의 가슴이 또 한 번 크게 요동쳤다. 이건 정말 이상한 감정이다. 그는 깊이 고민했다. 처음 본 사람이다. 우연히 도와주게 된 사이일 뿐이다. 하지만 묘하게 그녀를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당황스러운 것은 그녀가 자신보다 23살이나 연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감정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보다 23살 많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결국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과 달랐다. 네, 그러죠. 그녀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해요. 그럼 저희 집에서 식사하는 건 어떠세요? 그녀가 휴대전화로 주소를 보내주었다. 주인공은 핸드폰을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 동네에 어디서 본 적 있는데 그는 아직 이 만남이 어떤 운명을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했다. 병원 문을 나서자 싸늘한 밤 공기가 피부를 스쳤다. 주인공은 핸드폰을 꺼내 그녀가 보낸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이 동네에 어디서 본 적 있는데 병원에서 나올 때까지는 정신이 없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 차분히 보니 정말 익숙한 곳이었다. 어디서 봤더라? 친구 집 근처였던가? 하지만 깊이 신경 쓰지는 않았다. 우연히 익숙한 동네일 수도 있으니까. 그보다는 그녀의 초대 자체가 더 신경 쓰였다. 감사의 의미로 저녁 한 끼 대접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다시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처음 본 사람이 집으로 초대하는 상황이 흔한 건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위한 초대가 아니라 오랜만에 누군가와 식사하고 싶다는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혼자 산 지 오래됐다고 했었지. 그녀가 병원에서 무심히 내뱉었던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주인공은 택시를 잡아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조용한 도심 속에서 주인공의 머릿속은 계속해서 그녀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혼자 사는 여자, 그런데 굉장히 세련된 분위기, 어떤 사람일까?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몰랐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이 초대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걸. 택시가 멈추고 주인공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조용한 주택가. 밤이 깊었지만 거리의 가로등이 은은한 빛을 내며 집 앞을 밝혀주고 있었다. 차문을 열고 내리자 그녀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전보다 훨씬 차분한 얼굴. 병원의 긴장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늦지 않게 오셨네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주인공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따뜻한 실내 공기가 그를 감싸 안았다. 그의 가슴이 또 한 번 요동쳤다. 집 안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모던한 디자인의 가구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만 지나치게 차갑거나 딱딱한 느낌은 아니었다. 은은한 조명과 곳곳에 놓인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었다. 혼자 사는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갈한데. 하지만 그것보다 주인공이 더 신경 쓰였던 건 이 공간이 그녀와 너무 잘 어울린다는 점이었다. 신발은 편하게 벗고 들어오세요. 그녀의 말에 그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다. 탁자 위에는 이미 간단한 식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스테이크, 와인, 가볍게 곁들일 샐러드까지. 혼자 살면 집에서 요리하는 게 귀찮아지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오랜만에 직접 만들어 봤어요. 그녀가 접시를 정리하며 말했다. 주인공은 가볍게 웃었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서툴지만 그래도 맛은 괜찮을 거예요. 그녀가 와인을 한 잔 따라 건네주었다. 주인공은 그녀의 손끝을 잠시 바라보았다. 길고 우아한 손가락. 손목에는 심플한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그의 시선이 스치자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가끔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먹고 싶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주인공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둘은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음식과 와인을 천천히 음미하며 대화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주인공도 점점 그녀와의 대화가 편안해지는 걸 느꼈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말을 꺼냈다. 혼자 오래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집이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보통 혼자 살면 집을 이렇게까지 정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와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다. 아마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외로움을 정리하는 방법이랄까요. 그녀의 말이 가볍게 흘러갔지만 주인공은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다. 외로움을 정리하는 방법.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다 보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이 많아질 때면 그냥 청소를 해요. 정리를 하다 보면 마음도 정리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너무 담담해서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혼자였던 걸까? 근데 주인공은 와인 잔을 가만히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저에 대해 궁금한 건 없으세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보통은 상대방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나요?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잔을 내려놓았다.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요. 주인공은 잠시 말을 잃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덧붙였다. 괜히 많은 걸 알게 되면 가끔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녀는 처음부터 주인공을 평가하려 하지 않았다. 그냥 그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순간 주인공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대체 뭐지? 이 기분은? 그녀를 더 알고 싶어졌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포크를 내려놓았다.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주인공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지만 속으로는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담담한 말이 너무나도 슬프게 느껴졌다. 이 사람 얼마나 외로웠던 거야. 그녀가 씩씩하게 말할수록 주인공은 점점 그녀가 더 궁금해졌다. 그리고 더 알고 싶어졌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다. 주인공은 그녀가 움직이는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와인잔을 가볍게 닦은 그녀는 자연스럽게 와인병을 들었다. 괜찮다면 한 잔 할래요?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주인공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병을 기울였다. 깊고 짙은 붉은 와인이 잔 속으로 천천히 흘러들어갔다. 주인공은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았다. 섬세한 손길로 와인을 따르는 모습이 어딘가 우아했다. 이 사람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걸까? 그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녀를 바라볼 수 없었다. 와인잔을 들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저는 가끔 와인이 참 좋아요. 그녀가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며 말했다. 술을 즐겨 드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분위기를 즐기는 거죠. 와인은 마시면 마실수록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져서요. 시간이 흐르는 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가만히 흔들었다. 어떤 순간에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어떤 순간에는 너무 느리게 가죠. 그런데 와인은 마시는 동안은 그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거든요. 주인공은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렇네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깨닫고 있었다.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 나도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느끼고 있어. 그녀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다. 그리고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녀의 질문이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나왔다.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저요? 네. 어떤 사람이에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그는 오히려 그녀가 더 궁금해졌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문득 궁금해졌어요. 주인공은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솔직한 말을 꺼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인지.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거 나도 그래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순간적으로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시선이 길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와인 잔을 내려놓았다. 주인공도 와인을 마시던 손을 멈췄다. 그녀가 아주 미세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은 그녀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대답할 수 없었다.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그는 지금 그녀에게 점점 더 끌리고 있었다. 글쎄요. 그는 눈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그녀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손등 위에 살짝 얹었다. 그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그녀의 손끝이 닿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주인공은 반사적으로 손을 감싸 쥐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 더 이상 단순한 식사 자리도 단순한 감사의 저녁도 아니었다. 괜찮아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이 묘하게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주인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을까? 나이 차이도 상황도 모든 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주인공이 손을 감싸주자 그녀는 눈을 감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다. 그 순간 모든 생각이 사라졌다. 이성도 현실도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도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손을 그의 뺨으로 가져갔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입술이 떼어진 순간 주인공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주인공은 망설이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움직였다. 손끝이 그의 목덜미를 스쳤고 몸을 가까이 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다. 조용한 새벽이었다.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방 안을 비췄다. 바깥에서는 새벽의 고요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주인공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다. 여긴 어디지? 몸을 조금 움직이려 했지만 낯선 이불의 촉감이 피부를 스치며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은 자신의 방이 아니었다. 옆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가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여전히 평온한 얼굴이었다. 주인공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어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그리고 입술이 닿았던 순간.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몰려왔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지? 그녀는 나보다 23살 연상이다. 어제까지는 서로를 잘 알지도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다. 주인공은 이불을 살짝 걷어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 순간 어색해하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인공은 깜짝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눈을 뜨고 있었다. 살짝 기지개를 켜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심각해지면 재미없어요. 주인공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굴고 있었다. 이건 그녀에게 있어서 별일이 아닌 걸까? 주인공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저는 아직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일으켰다. 그럴 수도 있죠. 부드러운 손길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그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후회하진 않잖아요? 그 말에 주인공은 숨을 삼켰다. 후회. 정말 후회하지 않는 걸까? 머리로는 이 관계가 너무 갑작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은 분명히 어젯밤을 떠올리며 다시 뛰고 있었다. 후회는 안 해요. 주인공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주인공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조용히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방을 둘러보니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책들, 창가 쪽 테이블에 놓인 커피잔과 작은 화분, 그리고 정리정돈이 잘 된 서랍장.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 이곳은 그녀가 정말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공간이었다. 주인공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관계 괜찮을까요?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왜 안 괜찮죠? 저보다 너무 연상이시잖아요.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이불을 정리했다. 그래서요? 그래도. 주인공은 머뭇거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부담스러워요? 그 말에 주인공은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그게 아니라.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럼 된 거예요. 다른 건 신경 쓰지 말아요. 주인공은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녀는 너무나 담담했다. 주인공은 이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고 있었다. 그럼 난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그녀는 자연스럽게 옷을 챙겨 입었다. 커피 마실래요? 그녀는 부엌으로 가며 물었다. 주인공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네, 마실게요. 그녀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주인공은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는 더 이상 이 여자를 단순한 만남으로만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예정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반면 주인공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조용히 커피를 내려와 건네주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주인공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젯밤과 달리 이 아침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인공은 조용히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날 아침 이후 주인공과 그녀의 관계는 확연히 달라졌다. 처음엔 단순한 충동이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 관계는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다. 그녀를 만날수록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해졌다. 처음에는 그녀와의 나이 차이를 의식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숫자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누구보다도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퇴근 후 그녀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가끔은 주말에도 만나 시간을 보냈다. 그녀와의 시간은 예상보다 더 자연스럽고 편안했다. 처음에는 이 관계가 괜찮을까? 라고 고민했던 순간들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의 복잡한 것들이 전부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빠질 줄은 몰랐는데. 주인공은 가끔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다. 하지만 답은 언제나 같았다. 그녀와의 시간이 너무 좋았다. 주말에 뭐 하세요? 주인공이 소파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냥 책을 읽거나 영화 보면서 보내겠죠. 그럼 저랑 영화 볼래요? 주인공은 무심하게 던진 말이었지만 그녀의 반응이 의외였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저랑 주말을 보내고 싶어요. 주인공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있고 싶어요.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우린 정말 이상한 관계네요. 이상한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녀는 주인공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보다 23살 많은 여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주인공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듣고 잠시 정적을 유지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당신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좋은 의미인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주인공은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정말 이상한 관계일지도 모르지만 난 이게 너무 편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인공은 더 이상 관계의 정의를 고민하지 않게 되었다. 그저 그녀와 함께 있는 순간이 좋았다. 과거에는 연애를 하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있을 때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현재를 살고 있었고 주인공도 점점 그녀에게 물들어갔다. 어느 날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다. 주인공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린 그냥 지금을 즐기면 되는 거죠. 그녀는 손에 쥔 와인 잔을 살짝 흔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에는 어떤 확신이 있었다. 이 관계가 영원할 필요는 없었다. 미래를 고민하며 관계를 무겁게 만들 필요도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인공은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끌림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녀를 더 알고 싶어졌다. 그녀의 지난 이야기, 그녀가 살아온 시간들, 그녀가 겪어온 감정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궁금했다. 당신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주인공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천천히 대답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시간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주인공은 그녀의 말에 가슴이 살짝 먹먹해졌다. 그녀는 오랜 시간 혼자였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럼 난 그녀에게 어떤 존재일까? 주인공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에게 잠깐 머물다 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일까? 아직은 답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과거에 매이지 않았고 미래를 고민하지도 않았다. 그저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주인공도 점점 그녀를 닮아가고 있었다.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아요.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주인공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은 그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즐기면 되는 거다. 그렇게 두 사람은 더 깊어지고 있었다. 늦은 오후 주인공은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때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재훈, 야, 이번 주말에 성민이네 집에서 술 한잔 할 건데 같이 갈래? 주인공은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성민, 자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대학 시절 알고 지낸 친구였다. 오랜만이네. 주인공은 무심코 메시지를 읽고 짧게 답장을 보냈다. 그래, 시간 돼. 몇 시에 모여? 곧바로 메시지가 왔다. 재훈, 7시쯤 주소 보내줄게. 잠시 후 주소 링크가 도착했다. 주인공은 습관적으로 클릭했다. 그런데 눈이 커졌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가 묵직해진 기분이었다. 설마 그 집이? 낯익은 주소, 낯익은 동네, 낯익은 숫자들. 주인공의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멍해졌다. 그가 몇 번이고 드나들었던 그녀의 집 주소와 똑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말도 안 돼. 주인공은 다시 한번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다. 성민, 그녀의 아들이 성민이라고 했다면? 숨을 들이쉬었지만 가슴이 답답했다. 설마 그녀가 성민이 엄마라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이 한순간에 명확해졌다. 주인공은 휴대전화를 들고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성민이 그녀의 아들이라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동안 그녀의 집을 수없이 드나들면서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던 아들이 자신이 알고 지낸 친구의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그녀도 전혀 몰랐던 걸까? 주인공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모임에 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제라도 그녀에게 이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전화를 걸어야 해. 휴대전화를 들고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주인공은 손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한참이 지나고 드디어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야?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주인공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기 혹시 성민이 아들이에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짧은 침묵.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그녀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 확인하는 순간 주인공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마치 이 상황이 예상이라도 된 것처럼. 주인공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성민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아니, 아직 몰라. 주인공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럼 나 어떻게 해야 하죠?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그냥 와. 우리가 조심하면 돼. 그 말에 주인공은 숨을 삼켰다. 정말 괜찮아요? 응. 너무 겁먹지 마.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게 됐을 뿐이잖아. 달라질 건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주인공은 여전히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정말
달라질 게 없을까?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주인공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의 집을, 아니, 성민의 집을 찾아가야 한다. 마음이 복잡해졌다.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괜찮을까? 이 모든 걸 모르는 성민과 마주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그 말을 믿어야 할까? 주인공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주인공은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가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손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다.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았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괜찮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걸까? 주인공은 친구 성민의 집 앞에 도착했다. 한동안 집을 바라보았다. 낯익은 현관문, 낯익은 창문.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던 이곳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휴대전화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이제 들어가야 해. 심호흡을 크게 하고 현관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후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성민이 서 있었다. 너 왔네? 평범한 인사. 하지만 주인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그래? 멍하니 서서. 성민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주인공은 억지로 입을 열었다. 그냥 좀 긴장돼서. 긴장, 뭐가 긴장돼? 성민은 웃으며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 다들 기다리고 있어. 거실로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소파, 테이블, 부엌. 모든 것이 익숙했다. 그리고 그녀가 서 있었다. 주인공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왔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주인공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왔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은 마구 뛰고 있었다. 주인공은 소파에 앉았다. 성민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근데 너 진짜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긴장했어? 그냥 좀 어색해서. 뭐가 어색해? 어색해 할 필요 없어. 주인공은 말없이 그녀를 흘끗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성민은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무언가를 눈치챈 듯했다. 잠깐만. 성민이 눈을 가늘게 뜨고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너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봐? 주인공의 심장이 철렁했다. 들켰나?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성민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혹시. 성민의 말에 그녀는 조용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주인공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진짜야? 주인공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입이 바짝 말랐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성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인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다. 성민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진심이라면 난 반대하지 않아. 순간 주인공은 귀를 의심했다. 말 그대로야. 성민은 피곤한 듯 머리를 긁적였다. 솔직히 좀 충격이긴 한데 엄마도 어른이고 너도 어른이고 어차피 내 인생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주인공은 성민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렇게 쿨하게 받아들인다고. 성민은 한숨을 쉬며 다시 말했다. 내가 진심이라면 난 반대하지 않아. 그리고 주인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엄마 행복하면 됐지.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주인공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모든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누구보다 감당하기 힘들었을 성민이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도 조용히 성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주인공은 깨달았다. 이 관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제 정말로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저녁의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술자리가 끝나고 주인공과 그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성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엄마, 이건 말도 안 돼. 순간 거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딸이었다. 딸은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눈빛이 매섭게 빛나고 있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성민이 조용히 말했다. 누나, 진정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진정하라고? 딸의 시선이 주인공에게로 향했다. 저 사람이 엄마랑 만나는 사람이야? 주인공은 입을 열지 못했다. 대신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랑 저 사람이 나이 차이가 몇인데. 그녀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 지금 감정에 휩쓸린 거야. 딸의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주인공은 한 발짝 물러섰다. 이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웠다. 성민은 이미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딸은 전혀 그럴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보였다. 엄마가 진짜로 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래. 그녀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딸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말도 안 돼. 주인공은 딸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도 처음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고 그녀를 알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면서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딸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딸에게 그녀는 엄마였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신보다 어린 남자였다. 그 사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겠지. 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10년이 지났어. 그녀는 가만히 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결정을 한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마도 이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겠지. 딸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 엄마가 외로웠던 거 알아. 근데 딸의 시선이 주인공에게로 향했다. 왜 하필 이 사람이야? 주인공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딸의 질문에 즉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너도 언젠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거야. 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될 거야. 사람을 좋아하는 건 나이도 상황도 이유도 필요 없다는 걸. 딸은 깊이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딸은 주인공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당신도 정말 엄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인공은 깨달았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 그녀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해야 했다. 주인공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네, 좋아합니다. 그 순간 딸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하는 듯 보였다. 난 아직 받아들일 수 없어. 딸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가 정말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면. 딸은 말을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해 볼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인공은 마음 깊숙이 안도감을 느꼈다. 완벽한 허락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완전한 거절도 아니었다. 딸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난 이 관계가 이해되지 않아.
그리고 아직 받아들이지도 못하겠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너도 천천히 생각해보면 돼. 딸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주인공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제 됐어요. 그녀의 말에 주인공은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날 밤 집 안은 조용했다. 딸이 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는 정막이 흘렀다. 주인공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주인공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난 오랜 시간 외로웠어. 그리고 그 외로움을 자식들에게 감추려고 했던 것 같아. 주인공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게 나오지 않는 듯 했다. 이제야 알겠어. 나는 너무 오랫동안 자식들에게 의지하려고만 했어. 그녀의 말이 끝나자 주인공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도 지금은 솔직히 부담이 돼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지. 주인공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내가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걸까? 이 관계를 계속해도 될까? 아니면 이제 멈춰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냥 천천히 생각해봐요. 우리 둘 다. 주인공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처럼 이 관계를 계속할지 아니면 멈출지 이제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다.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와 주인공은 조심스러웠다. 딸이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딸과의 관계를 신경 쓰면서도 주인공과의 관계를 멀리하지 않았다. 주인공 역시 그녀를 배려하며 딸에게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결국 딸의 반대에 부딪혀 멀어질까? 그런 고민이 계속되던 어느 날, 딸이 먼저 말을 걸어왔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딸이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녀는 딸의 표정을 살폈다. 며칠 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차분해 보였다. 거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은 딸과 그녀. 딸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처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그녀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엄마랑 저 사람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엄마가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라고만 생각했어. 딸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계속 혼자였잖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난 한 번도 엄마가 외로울 수도 있다는 걸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 딸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엄마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그녀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딸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딸도 그녀의 품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주인공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딸을 꼭 안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동안의 갈등과 고민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았다. 주인공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 그녀도 그녀의 가족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늦은 오후 거실 창문 너머로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주인공과 그녀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하나둘 정리되었다. 딸도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성민 역시 변함없이 그들을 응원해 주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주인공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다니? 우린 결국 어떻게 될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주인공은 잠시 고민했다. 이제
정말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였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어. 그녀가 먼저 물었다. 주인공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어. 그녀는 그 대답을 듣고도 미소를 지었다. 나도 그래. 주인공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 그냥 이렇게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녀는 조용히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우린 지금 충분히 행복하니까. 주인공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도 주인공의 손을 감싸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결혼이라는 단어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고민하며 불안해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행복을 지키기로 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그녀와 주인공의 관계도, 그녀의 가족들도. 성민은 여전히 담담했다. 어느 날 주인공에게 다가와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잘해라, 우리 엄마한테. 그 말이 장난처럼 들리면서도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성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술잔을 부딪혔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딸도 결국 시간을 두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엄마 행복하면 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딸을 조용히 끌어안았다. 딸도 천천히 그녀의 등을 두드렸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았다. 모든 걸 완전히 이해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와 주인공은 손을 맞잡았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거야. 그녀의 말에 주인공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사랑을 선택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몰랐지만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다. 그녀와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으며 주인공은 속으로 다짐했다. 지금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지만 언젠가 모두의 축복 속에서 그녀와 결혼을 할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 그녀를 지키기로 마음먹었다.